안녕하세요. 오늘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음, 우리가 사실 뭐 정치적인 감각도 없고 정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대통령 탄핵을 맞이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서 뭐 어찌어찌 하여 정당을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길이 정말 험하고 멀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동지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나름대로 우리가 해소를 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조은진 대표를 생각하면 정말 뭐 대통령 생각했을 때 못지않게 눈물이 나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토요일 그런 사태가 나고 나서 일요일 어제 또 그렇고 어제 최고위원회 나오신 그 조은진 대표 얼굴을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네, 굉장히 얼굴이 눈이 많이 부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음, 좀 가슴이 아프죠. 아, 사실 어제 뭐 너무 걱정이 돼서 저도 당사로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뭐 그렇게 뭐 번잡스럽지는 않았고 특별한 일은 없었고 있었지만 뭐 최고 위원 회의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뵀는데 조은진 대표님 얼굴은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 있었고 또 좀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러고 나서 뭐 당명을 다시 우리 공화당으로 바꾼다고 하는 얘기들 들었고 그리고 또 바로 또 떠나질 못해서 당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 다들 잠들을 못 주무셨죠. 예. 과연 이것이 우리 개인들한테 또 조은진 대표님한테 또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무슨 징조인가?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뭐 배가 고픈지 마는지 식사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뭐 물론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조용히 보내겠다 자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제 김문수 대표가 유튜브에 나온 글을 뭐 김문수 TV에 나온 걸 보고 좀 보다가 또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김문수 대표 얼굴은 너무 평온했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 사무실에 한번 갔는데 사실 뭐 어제도 제가 그 당 주변에서 걱정을 했는데 당명을 바꾸게 되면서 사실 3월 3일 날 그 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도 저희가 걱정한 게 당명이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정말 당명을 바꾸더라도 선거 후에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꾸면서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바꿨던 그걸 보고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 사무실에 가서 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어? 손해가 너무나 막심하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김문수 대표가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자숙을 한다고 했으면 자숙을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서 합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자기는 입을 닥치고 있어야지. 왜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변명을 하냐고요. 조은진 대표나 우리가 당한 고통은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선거 때문에 후보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금 어떤지는 생각은 안 하고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그날 낮에 또 교회까지 갔다 왔다며요. 교회 가서 울고 나왔다며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명함이니 뭐니 천단지니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당장 돌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제가 아침에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2월 7일날 우리 당사로 찾아와서 우리 당에 싸운 노선을 인정을 하신다며. 물론 우리가 급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아니 김문수 대표도 정강훈 목사하고 1월 30일날 창당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렇게 정당하려는 준비도 안 해놓고 있었잖아요. 한교안한테 비례대표 얘기를 하니까 한교안이가 비례대표 거절하니까 당을 만들어서 전국에 후보 낸다고 한 거 아니었었어요? 에?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우리랑 합당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합당하신 거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전국에 후보 낸다는 걸 몰랐어요? 선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2번 치르면서 후보 내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문재인 정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다 포기하라고요? 아니 우리가 전국에 후보 낸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유튜브에서 하는 짓이 뭡니까? 에? 문재인 정부를 이기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러면 한교안한테도 몇 개 지역은 양보하라고 해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는 좀 내라고 하지. 뭐 정원진 후보만 나가라고요? 아니 우리가 후보 인재 영입하고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자유통일당 김문수가 했던 그거기보단 낫었잖아요. 사실 합당한다고 했을 때 저도 우리 공화당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안배할 거냐 제가 모르긴 해도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아니 김문수 대표는 우리 공화당에 오면서 지역에 낼 후보들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 김문수 대표가 있던 당에서 지역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합당한다고 와서 김문수 대표랑 같이 한 분들이 지역구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조용해서 전 걱정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저럴까? 왜 지역구를 안 낼까? 아니 저희랑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서 전국구 후보를 내서 정말 한교안하고 협상하든 타협을 하든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용히 했어요? 너무너무 걱정했어요. 그럴 때는 결국 하는 짓이 뭐라고요? 2월달만 해도 그렇게만 한교안이처럼 하면 안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한정당 있어야 된다고. 아니 왜 우파는 당이 하나만이어야 돼요? 왜요? 등신 같은 걸 뽑아놓고 작년 말에 12월 달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조원진 혼자 대표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직도 얼굴 터져갖고 얼굴이 빨갛게 돼갖고 있어요. 정강훈 목사도 그거 인정했잖아요. 12월 달에 연동형 비례법 공수처법 맞겠다고 국회로 달려가갖고 계단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 정강훈 목사도 인정했잖아요. 근데 한교안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다고 실망했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등신들 좌파들 뽑아놓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최소한 대한정당 우리가 100군데 200군데 내면 다 해달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원내정당 만들어달라고 20석 30석 그 정도 만들어주라는 한교안한테 얘기 못해요? 어제도 유튜브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나가서 뭘 빌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길거리 나와서 싸운 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받아서 나와서 싸웠어요? 최소한 우리가 정당했다. 당신들 옳았다. 그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태극기만 흔들면 다예요? 태극기 흔들면 다면 왜 정강훈 목사 측은 한교안 만나갖고 비례대표를 달라 왜 해요? 그냥 태극기만 주구장창 흔들지. 에? 정강훈 목사가 왜 감옥에 왜 가셨어요? 작년에 7월달에 유튜브 연합회에서 와서 강연하실 때도 그랬죠. 탄핵 62적은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김문수 대다도 흐리멍텅한 질문 답을 해서 실망이었고요. 뭐 사실 저는 솔직히 김문수 지사를 보면서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를 했나, 국회의원을 2번 했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에? 정말 저 정도의 양식 가지고 어떻게 도지사라고 국회의원인지 정말 이해를 안 돼요. 그러나 우리보단 나으니까, 이름 알려졌으니까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강화문에 나와서 한 거 김문수 지사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에? 정강훈 목사가 나와 싸우니까 진짜 그 등짝에 찰싹 붙어갖고 뭐 하는 것 같았지만 김문수 지사 무슨 능력 있어요? 그래도 사실 작년에 홍문종이 하고 그런 일이 당하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든 또 우파들이 어떻게든 합쳐서 한교원 자한당이랑 어떻게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어요. 했고. 그런데 지금 뭐냐고요? 에? 도대체 김문수 지사가 우파들한테 도움된 게 뭐가 있어요? 강화문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자한당 지지하는 분들이라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정강훈 목사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견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분들도 뭔가 깨닫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줄기차게 탄핵무효를 외치면서 문재인한테 대항해왔던 거, 자한당 등신들한테 싸워왔던 거, 그런 우리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싸워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싸우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정말 한교안은 저 배신자들을 웰빙당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한정당으로서 같이 싸워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니 뭡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김문수 대표 와서 너무나 조용한 거 보고 걱정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 정강훈 목사가 계속 편지 보내고 돌아오라 하니까 그게 굴복해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예? 그쪽 사람들 찾아오고 전화하고 하니까 그 굴복해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뭐니 김문수 대표가 그런 거 요구할 자격이란데요. 사실 우리가 김문수 대표 왔을 때는 우리도 기대한 거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정강훈 목사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다 와서 우리랑 같이 싸울 정도를 생각하고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김문수 대표도 모든 걸 포기를 해야지 우리한테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에? 몇 분 오신 거 정말 고맙고 인터뷰도 잘하고 해서 참 고마워했어요. 에? 그런데 매일 그렇게 협박당하고 나서 딴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 그런 거 눈에 다 보여요. 에? 김문수 대표도 처음에 왔을 때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거 달라졌으면 김문수 대표도 포기를 했어야죠. 보니까 백종훈 사무총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만큼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또 김문수 대표나 같이 오신 분들이 생각한 대로 안 됐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 조은진 대표가 일방적으로 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타는 마음, 그 마음 김문수 대표는 알기는 해요. 김문수 대표가 조은진만 국회의원을 하라? 우리가 3년 동안 해와서 외연 확장을 못했다? 지지도가 없다? 이게 왜 나온 거겠어요? 우리가 정말 똥찍이라도 지고 우리가 난장발 폈으면 언론들은 우리를 보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김문수 지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우리는 원해요. 왠 줄 아세요? 김문수 지사 길거리에서 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국회의원 하나로 이렇게 지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소멸되길 바라나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계속 이 나라를 말아먹기를 바라요? 김문수 대표가 싫어하는 김문수 대표가 비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도 오면 우리는 발언권이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를 내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든 정말 국회의원이 있어서 우리가 언론을 전하고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요. 김문수 대표는 그런 거 알아요? 그러나 정강훈 대표, 정강훈 목사하고 합치니까 언론에 나오기도 하대요.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돼요.
알아주냐고요, 우리를. 우리의 서름이 어떤지를 당신이 알아요? 우리가 홍문정한테 비웃음을 얼마나 당한지 알아요? 정말 우리는 홍문정이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정말 우리끼리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이럴진데 하물며 조은진 대표,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조은진 대표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김문수는 알아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비난하고 없애야 된다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탄핵 역적이라도 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김문수 당신이 알아요? 욕심 없다며요. 욕심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태극기 열심히 흔드는 그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 어떻게든 우리가 제대로 된 정당 하나 만들어 놓고 젊은 친구들한테 물려주고 우리는 정말 조정이 물러나고 싶다고요.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오고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정당 후원하고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와갖고 도움이 1도 안 되고 정말 온갖 장군들을 다 가슴 아프게 하고 조은진 대표 얼굴 눈이 퉁퉁 부어갖고 나온 꼴을 보세요. 에? 그리고 자기는 뭐 교회 가갖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유튜브에 나와서 웃어가면서 왜 조은진 대표한테는 왜 사과를 왜 안 하세요? 왜? 우리가 입은 손해 어떡하고요? 금전적인 피해 어떡할 거고요? 정말 이번 선거에 박근혜 대 문재인 대 선거를 치르고 싶은데 전부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에? 홍문정하고 김문수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왔음에도 이상노 프리드민스 이상노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은진 대표한테 바란다고요? 아니 우리가 다 포기하라고요? 황교안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황교안한테. 조은진 대표가 혼자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은진 대표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뭐를 바랐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는 게 없어요. 단지 이 탄핵 잘못됐다.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나라 잘못해가고 있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서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에? 한견 보고 잘하라고 하든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게 지금 미통당이 무너질 거 뻔히 보이는데 문재인 이중대가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를 하냐고요. 전부 다 지금 나서서 조은진 뭐 포기하라고? 아니 조은진이 혼자예요? 에? 아니 조은진뿐만 아니고 3년 동안 우리가 부르짖어 온 건 뭔데요? 조은진이 어떻게 혼자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한개 안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 야당은 지금 좌파들은 야당일 때 몇 당이 있어도 말 한마디 없어지라는 말은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왜 등신 같은 야당이 있는데 야당이 2개 3개 되면 왜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연동형 비례 때 왜 못 막았어요? 그거 하고 나서 조은진 대표도 그랬잖아요. 에? 작년에 그거 되면 우리한테도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야당이 보수파가 야당이니까 정당 많이 생긴다고 걱정하면서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조은진 대표만큼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에? 우리한테 힘을 줬어요? 어느 언론들이 우리한테 보수파들이 우리한테 힘을 줬어요? 조은진 대표 혼자 추위에 떨면서 막으려고 했지. 알긴 해요 당신들이? 우리가 왜골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뭐 알긴 하고 뜯었냐고요. 어? 당신들 보기에 왜 그러지? 진실을 아냐고요. 우리한테 와보기는 했냐고요. 처음부터 나서서 지금까지 우파가 망하니까 합치라? 아니 그 얘기를 우리가 작년 때 왔지. 대통령 편지 전에부터 해왔죠. 그런데 우리한테 눈길이라도 줬어요? 이 판 지는 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에? 아니 우리가 전부 다 정치 초년생인데 우리가 맨날 태극기 흔들고 있으라고요? 우리는 나가서 이분도 나가고 보궐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야 돼요. 다 젊은 친구들 계속 나가야 돼요. 왜 우리만 양보를 해야 돼요? 왜 등신 같은 좌파들은 계속 나가도 되는데 왜 우리만 양보하라고 그래요? 왜요? 왜요? 다 해체 모여예요. 우리 찍어주면 되는 거지. 왜 미통당만 찍어야 되는데요? 등신들 왜 찍어줘야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도 당원들한테도 우리 당원님들은 요번에 좀 품위 있게 하자. 김문수 끈으로 욕하지 말고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문수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 보고 다 포기하라고요? 김문수 대표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김문수 대표도 전국군 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 만든 거 아니에요? 당이 존재 이유가 뭔데요? 왜 만들었어요 당을? 우리한테 올 때마다 전국에 내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만큼 김문수 대표는 의지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지도력도 없어요. 에? 협박당하니까 포기하고 뭐? 비례대표를 핑계로 해서. 그리고요. 박정훈 사무총장 얘기한 것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 조건을 더 좋게 하지. 김문수 대표 뭐가 있는데요? 물론 뭐 지역구 후보 낸 분이 지금 보니까 몇 명 있대요. 그런데 김문수 대표 처음에 우리한테 올 때처럼 그렇게 역량 있는 분들 모시고 왔냐고요. 아니 너무 조용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게 뭐예요? 비례대표요? 제가요 2018년도에 김문수 대표도 아는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교포분. 제가 조은진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조은진 대표가 첫마디가 당이 얼만큼 기여한 게 중요하다. 사실 저는 그분이 우리 당에 정말 금전적으로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은진 대표는 당이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전 뜨끔했어요. 사실 그분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에 기여는 안 했어요. 한국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에 3년 동안 기여한 분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김문수 대표가 뭐가 있는데요? 에? 저는 솔직히요. 김문수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했나 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김문수 대표가 우리한테 와갖고 비례대표 나오는 건 난 말렸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다면. 그럼 나가서 자기 유튜브에 나가서 어떤 일 저떤 일 말하지 말고 자숙한다고 했으면 입 닥치세요. 조은진 대표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왜 조은진 대표 억울하게 욕을 먹어야 돼요? 어제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차명진 후보가 훨씬 더 똑똑하더군요. 좀 자숙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응? 제가 그전에 유튜브도 좀 봤을 때 차명진 의원이 훨씬 더 똑똑해요. 물론 차명진 씨가 후보가 작년에 세월호 관련돼서 말하다고 해서 세월호 가족들한테 공격당하고 도망간 거 보고 제가 거기 페이스북에다 등신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 걸 견뎌야지. 차명진도 못 견디고 그 차명진보다 더 못한 김문수. 진짜 저런 인간들이 도의제들하고 국회의원 했다는 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에? 김문수 씨는 그냥 뒤에서 태극기는 흔드세요. 뭘 하겠다고 정당을 하겠다고 나오기를 와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한테 힘은 못 대주고 와고 완전히 망치고 하고 금전적으로 김문수 씨는 다 피해 보상해야 돼요. 우리한테요. 에? 세상에 인간이 돼가고 정말 제가 그동안에 일 있을 때마다 당원들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선동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도 자중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대표 어제 나와서 유튜브에서 하는 거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었어요. 손 털고 나가면
김문수는 끝이지만 우리는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세상에. 그러면서 조원진 대표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정말 당신 꺼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와갖고 이따위를 하고 앉았어요. 정말. 에? 김문수 대표는 입 닥치고 꺼지세요. 정말 힘을 보태주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에? 독재니 뭐니? 아니 근데 그때 그 통합한다고 했을 때 김문수 대표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김문수 대표가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다고. 그때 조원진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최고회의에도 얘기해야 되고 당원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김문수 대표가 혼자서 다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진행했던 거 아니었었어요? 정말 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너무 쉽게 반성한다고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왜 조원진 대표한테 왜 안 해요? 김문수 대표는요. 우리 당이 입었던 금전적인 피해 보상 하셔야 돼요. 에? 처음부터 지금 당 나간 후보들 옷이니 팜플렛이니 명함이니 현수막이니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아직도 뭐 당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런 마당에서 김문수 대표 욕하는 거를 누구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에? 제발 당신 같은 사람이 배신자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격을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정하고 사세요. 그리고요 어디 가서 조원진이가 독재를 했니 독선적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은 등신이에요. 저 따위를 가지고 무슨 지도력이니 뭐니 하고 앉았어요. 에? 그냥 열심히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세요. 앞으로 나서지도 말고요. 무슨 자유통일당 가서 뭐 한다고 하지 말고요. 에? 점잖으면 빼면 다예요? 점잖게 빼고 살려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얼마나 좋아요. 사람 좋다는 얘기 들어가면서 욕 안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느긋한 상황이에요? 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함부로 앞으로 조원진 대표한테서 말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조원진 대표처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지니까 우리 보고 독하다 그러고 조원진 보고 욕하지. 독재를 한다는 독선적이라는 둥. 결국은 그렇게 전화하고 사람 찾아오니까 그거에 굴복해서 넘어간 입장에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중하고 사세요. 우리 비난하지 말고요. 조원진 대표 비난하지 말고요. 저도 조원진 대표를 일방적으로 미쳐갖고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 조원진 대표도 얼마든지 우리 포기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책임감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놈 도와주는 거 없이 전부 다 욕은 다 먹고 있고요. 같이 있던 당원들이라고 했던 인간들도 나가갖고 전부 다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저는 한국 사람 싫어요. 저도. 에?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저도 싫어요. 김문수 대표는 자중하고 사세요. 함부로 욕하지 말고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요. 당신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요.